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한 권으로 끝내는 HSK 3급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1부분이죠. 쓰기 1부분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봐주시면 총 71번부터 75번까지 5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어가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올바른 순서대로 작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지 위에 예제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5문제로 단어 혹은 구, 제가 구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걸 구라고 얘기했었죠. 무작위로 섞여 있습니다. 한 문제당 제시되는 단어나 구는 최대 7개를 넘지 않으니 어렵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순을 배열할 때는 제시된 단어나 구 같은 것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사선으로 표시해가면서 빠짐없이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어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는요, 문장 보호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서문이면 마침표라든지 의문문이라면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찍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주시면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 올게요. 여기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배열을 해서 이렇게 답변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마침표는 우리는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획순에 이렇게 점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쓰기 영역 1부분의 5문제와 쓰기 2부분의 5문제, 10문제는요, 모두 15분 안에 푸셔야 합니다. 답안지 마킹 시간까지 참고하신다면 1부분 풀 때는 최대 8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시면 안 돼요. 쓰기 이 부분도 문장 읽고 빈칸에 한자를 써넣는 문제에서 한자 쓰는 데에 그러니까 한자를 막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기 1부분과 쓰기 2부분은요, 딱 10문제를 보시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한자 잘못 쓰거나 단어 하나라도 순서 잘못하면 무조건 다 오답 처리니까요. 부분 점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중국어의 문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수러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쓰기 일부분이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법, 어법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동사 수러문인데요. 제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SVO, 중국어는 이제 동사가 가운데 오는 문장이죠. 우리말의 어순은 SOV라고 해서 목적어가 먼저 오죠. 밥을 먹는다. 요렇게요. 근데 이제 동사가 수러를 담당하는 문장을 바로 동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SVO 요렇게 적었는데요. 동사가 수러를 쓰일 때는 대부분 뒤에 목적어가 오죠. 물론 동사가 자동사 스스로 설 수 있는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긴 하지만요. 쓰기 일부분에선 대부분 타동사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목적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해 주실 때 SVO 문장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동사가 수러를 담당한다. 동사 수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로 끝나는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들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봐주셔야 될 게 바로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라든지 싫어한다라든지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일부 또 동사들, 예를 들어서 희망한다라든지 이런 동사들, 결정한다라는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구를 목적어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 두었죠. 그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해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보는 거가 보다인 거잖아요. 똑같이 저는 희망합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요 라고 할 때 희망하다의 대상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라는 다시 동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꼭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한 심리동사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건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나
되게 좋아해. 되게 싫은데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동사들은 앞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부사, 특히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부사는 원래 형용사만 꾸며주는데 심리동사 자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봐주시면 나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뭐예요? 吃苹果, 사과 먹는 것을요 라고 나왔죠. 목적어 자리에 동사구 들어가 있고요. 좋아하다라는 건 심리동사니까 앞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 수러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하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목적어에 동사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동사 수러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단순한 타동사 목적어 정도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뒤에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동사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동사는 당연히 좋아하다, 뭐 희망하다고요. 기타 그 동사,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나 동사구가 올 수 있는 기타 동사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안 외우면요? 안 외우면 우리 시험을 못 봐요. 그렇죠? 점수를 나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기타 동사들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은요. 앞에 뿌나 메이를 넣어주시면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아니다라는 표현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보다 앞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뿌는 현재, 뭐 과거, 미래에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메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형용사 수러문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말과 똑같아요. 우리도 선생님 늙었네? 선생님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예쁘다로 바꿀게요. 바꾼 다음 형용사가 예쁘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수러가 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텐데 영어는 she is pretty라고 얘기한다면 pretty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수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 앞에 비동사가 붙죠. 근데 중국은 형용사가 완벽하게 그 자체로 수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她很漂亮, 她很可爱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역시나 서술어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때는요. 그 형용사가 어떤 것을 형용하는 거니까 좋다, 나쁘다, 예쁘다 이런 표현들 나타내는 거니까 앞에 정도부사 수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매우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조하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붙여진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용사를 수로로 사용하실 때는 앞에 정도부사를 좀 습관적으로 붙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부정문은요. 형용사 앞에 그냥 뿌 하시면 돼요. 아니다, 안 예뻐, 안 늙었어, 안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뿌를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로 앞에 부정사를 넣어서 다 부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사 수로문은 뭐냐면요. 원래 명사가 수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날짜, 가격, 나이, 국적, 숫자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요. 우리 我是韩国人이라고 얘기해서 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보는 어디에 더 많이 담고 있어요? 한국인에 더 담겨 있는 거죠. 是뭐뭐이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现在是9点, 지금 9시다 라고 한다면 9시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是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해서 아니 이걸 쓰지 않아도 이미 숫자로서만으로도 완벽하게 서술어 퍼펙트하게 전달이 되는데 왜 굳이 사족을 붙여?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날짜, 가격, 나이, 국적 등을 나타낼 때는 是이 수러가 생략이 되고 명사 자체가 수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사 수러문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주어는 시간이다. 주어는 날짜다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문장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부정은 앞에 不是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뿌가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진 않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부사는 adverb, 동사에 더해져야 되는데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부사를 동사에 붙여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은 不是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他上海人, 그 사람 상하이 사람이야도 也可以的哈但是他不是上海人 부정을 할 때는 不是이라고 하지 不上海人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술스러문이라서 뭐냐면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잠깐 볼게요. 我爸爸工作很忙 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아빠 일이 되게 바빠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빠를 서술하는 부분은 일이 바빠요인데 이 일이 바빠요를 다시 보면 다시 얘가 일이 바쁜 거나라는 주어 서술어가 돼요. 우리도 나 머리 아파 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주어고 그쵸? 나의 주어면 머리 아파가 수어 부분이 되는데 수어 부분을 다시 뜯어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주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주술스러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함께 서술어를 담당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정문은 당연히 서술어 부분의 동사 형용사 앞에 뿌나 메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봐주시면 地铁站人不多 라고 나와 있죠.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뿌는 여기 서술어 부분에 동사 형용사 앞에 넣어서 많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4가지 수러문 하면서 이 문장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주어 자리에는 나, 사람, 그녀, 사물 이런 게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혹 장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장소가 나온 건 제가 따로 정리해뒀으니까 그때 가서 또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문장에서 빨리 딱 눈에 띄는 인칭 대명사 찾아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我打算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동사 체크, 打算이라는 표현은 계획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계획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계획하는 대상을 뒤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뭘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획하다라는 대상은요. 명사이기보다는 저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나씩 은퇴하다 이런 동사성 성분이 들어죠. 여러분들은 뭘 계획하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중국어 공부하다 라는 표현도 목적어에서 당연히 동사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我打算이라고 해서 뭐뭐 할 계획입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럼 그 뒤에 뭐 할 계획인지를 다시 동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봐주시면 동사가 여기 딱 눈에 띄게 보여요. 송타 송이 무슨 뜻이죠? 주다, 보내다. 그러면 그녀에게 주다. 원래 주면요, 여러분 뭔가를 주다잖아요. 뭔가를 누구에게 주다잖아요. 그러니까 얘 뒤에는 IO, DO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붙게 됩니다. 그럼 그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 저기 앞에 나와 있는 生日礼物가 되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명사 앞에 습관적으로 양사, 수량사를 붙여서 얘기하니 아, 1번 문제는 나는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줄 계획입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SV 여기를 앞에 적어주시고 목적어 자리에 그녀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죠. 순서 다시 VO 맞춰서 표현해 주신다면 정답 我打算送他一个生日礼物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SV 여기 부분이 O. 그럼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동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오원, 워투 목적어가 2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문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 뒤에 이렇게 러가 붙어 있다면 동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러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완료라고 하죠. 그때 얘가 그 요자예요. 그래서 뭔가 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 러도 있긴 하지만 저렇게 동사 뒤에 바짝 붙어서 나온다면 어떤 단어 뒤에 바짝 붙어 나온다면 동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지금 봐주시면 여기 돈이 나와 있어요. 근데 돈은 주체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목적어 자리로 가야 되는 건 거고 주어를 찾아주셔야겠네요. 주어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얘가 되겠네요. 단어 볼까요? 我家的空调 콩티아오가 뭐냐면 에어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에어컨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 집 에어컨은 이만큼을 썼다라는 뜻이죠. 11,000위안을 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집 에어컨은 썼어요. 11,000위안을 이렇게 SVO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我家的空调花了12000块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체는 당연히 그쵸? 사람 외에도 사물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화는 꽃하자는요. 꽃이라는 뜻도 물론 명사로서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서 spend 돈과 시간을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러가 동사용법이 될 때 목적어는 돈 아니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보니 얘도 보이고 얘도 보여요. 맞습니까?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면 뒤에 목적어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형용사는 그냥 그 자체 주어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따가 문장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고 자, 이 떠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떠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되게 크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 주어는요.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주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언어적으로 SOV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말고 어순이 같은 게 거의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SVO 언어가 거의 4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순서가 바뀌는데 언어 유형론적으로 보면 OSV라는 문장은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면 주어는 되게 딱 정확해야 돼요. 제가 약간 여기를 더로 잡는다면 얘를 약간 어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아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보로 따지면 구정보가 나오고 뒤에 신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시대명사처럼 쭈, 나가 붙어 있다면 대부분 주어 자리로 올 확률이 많습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목적어는 대부분 신정보,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보다 이렇게 먼저 앞으로 나가고 심지어 주어보다도 앞에 나간 이런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정관사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긴 하는데 중국어는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쓴다라면 콕 집어서 이거라고 해서 범위를 함축해서 화자와 청자 모두 다 클리어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这个城市, 城市이라는 표현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는 뭔다? 명사, 变化. 변화가 뭐냐면 변화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3번 문제는 이 도시의 변화는 큽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답 어떻게 쓰시면 돼요? 这个城市的变化很大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단어는 가져가셔야죠.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풀려고 보니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수로문에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어 很久 오래됐다라는 표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니 뭐가 오래됐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단어 봐주시면 那本이라고 나와 있네요. 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시대명사와 양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那本뒤에는 저 번의 양사 때문에 명사 책이 온다라는 걸 알았으니 책을 찾아주면 맨 마지막 단어에 历史书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역사책이라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단어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떠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 왜? 떠가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桌子上的 탁자 위의 우리도 탁자 위의 그 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대로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인지를 앞에 관용어 나열해 주신 다음에 그 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桌子上的那本历史书 여기까지가 주어. 원래 정확한 주어는 역사책. 桌子上的那本은 탁자 위에 그라는 표현은 역사책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很久, 되게 오래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형용사 수러문에 관한 문장이었었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봐주시면 지금 那个라는 표현이 일단 보이고요. 여기 마지막 단어 보이시죠? 很努力. 노리 무슨 뜻?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헌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열심히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봐주시면 사람이 당연히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단어인 공주어 업무 일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수러문 중에서 마지막 수러문 주술 수러문이라고 해서 주어 수러가 되었는데 수러 자체가 다시 또 주어 수러가 된 문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나 머리 아프다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그럼 그 표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요? 年轻人. 이 단어 아셔야죠? 年轻 젊다예요. 자, 끄는 사람을 세는 단위니까 이거랑 붙어가야 되겠죠. 중국어에서 지시대명사는 이거 저거에서 범위를 확 줄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5번 문제 어떻게 적어주시면 돼요? 那个年轻人工作很努力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S 다시 수러. 제가 수러는 P라고 적을게요. 네, 수러 안에서도 다시 工作努力 서술어가 주어와 수러가 같이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5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주시면 타이가 너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타일러 붙여서 너무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타이 같은 경우는 정도부사니까 형용사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타이 장러 여기 형용사 나와 있잖아요. 너무 길다. 그럼 뭐가 너무 길다라는 뜻이고 티아오는 길고 구불구불한 것을 세는 단위. 옷에서 바지, 치마, 하의를 세는 단위였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명사 쿠즈. 제가 한자에 아들 자자 들어가 있으면 다 명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흰색 바지는 너무 길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형용사 수러문 정답 어떻게 해요? 这条白裤子太长了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정도부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수러 역할을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봐주시면 这是 S는 是 뭐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是의 목적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是는 비동사 용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등가를 나타내요. 그럼 이게 뭔지를 나타내는 말을 뒤에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의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뒤에는 반드시 뭐 온다? 명사 온다라고 얘기 안 됐어요. 매우 좋은 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지회 무슨 뜻?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기회라는 뜻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锻炼 이라는 표현은 단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HSK에서는 운동하다라는 표현을 단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2번은 이거 되게 좋은 단련의 기회야, 단련할 수 있는 기회야 라는 뜻이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수량사를 먼저 써서 나 지금 명사 부분 들어가 라고 노티스를 주셔야 돼요. 항상 명사 앞에 놓이는 수식어 중에서는 수량사가 제일 먼저 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적어봐 주시면 这是一个很好的锻炼机会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칭대명사는 문장에서 딱 주어 역할을 하죠. 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동사니까 따이 가져가다 왕 잊어버리다예요. 근데 우리도 얘기하죠. 뭐 하는 거 잊어버려서 회의 있는 거 깜빡했어요 라든지 뭐 하는 거 약속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다의 대상은 다시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적으로 알맞은 수로는 뭐예요? 왕러 잊어버렸다죠. 마지막 단어인 후저라는 표현은 여권이라는 뜻이니까 여권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문장 어떻게 해요? 他忘了 S
V 잊어버렸습니다. 5 목적어 자리에 다시 동사가 들어와서 护照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동사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4번에 花了 기억하시죠? 뭐뭐 했다. 러가 들어가면 동작의 완료 돈을 쓰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가 800위안이다. 800위안을 써야 한다라는 뜻이니까요. 주어 잡아주시면 또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그럼 얘도 아니고 얘가 명사겠네요. 타이양징. 타이양은 해라는 뜻이고 찡은 안경이죠. 그럼 선글라스를 바로 타이양징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선글라스요? 슈슈라는 표현은 아저씨 또는 삼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삼촌의 선글라스는 800위안입니다. 화가 돈을 쓰다라는 뜻이니까요. 주어 叔叔的太阳镜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수러, 화러 썼다, 얼마큼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주술 구조, 그렇죠? 주술목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타라는 표현은 딱 눈에 보이고요. 여기 마지막 단어에 주의해 주셔야겠네요. 시환이라는 표현은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심리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다시 동사구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은 동사 앞에, 즉 수러 동사 앞에 쓴다라고 했으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不喜欢이라는 표현이 맞춰지겠죠.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用铅笔, 용은 사용하다라는 뜻이고 铅笔는 연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필로 글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다시 동사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어떻게 써요? 他不喜欢用笔写字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用铅笔, 연필로 글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문장이요. 중국어에서 기본이 되는 4가지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틀을 잡으셔야 여기 이제 앞뒤로 들어가는 성분을 끼워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꼭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아까 제가 심리동사와 더불어서 뒤에 동사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외워야죠 라고 했었잖아요. 그 동사들도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랑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辛苦了，再见。